국내 한 대기업이 해커가 보낸 이메일 한 통에 240억 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액수도 액수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기를 당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. 경제부 남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남현호 기자, 먼저 이 황당한 일을 당한 기업은 어디입니까? 예, 바로 LG화학입니다. 우리나라 대표적 석유화학 기업 중에 하나죠. 이 국내 최초로 이 플라스틱 가공 제품을 생산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 시대를 연 기업인데 네. 아마 이 시청자분들 가정에 이 회사 제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석유화학과 전지 쪽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아시겠지만 이 LG 계열의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. 주식회사 LG가 30%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즘 그룹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예. 이 사건에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유통업체죠. 이 아람코 프로덕트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연간 34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이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입니다. 아람코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. 세계 석유 생산 1위 업체의 이 국내 회사인데요. 국내 정유업체인 S오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. 이 아람코의 기업 가치가요, 2조 5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,900조 원입니다.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인데 그 애플의 4배 정도가 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LG화학과 이 아람코 프로덕트 이 회사가 이제 나프타라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LG화학이 이 제품을 수입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? 예, 저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저 기자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 사건은 지난달 말에 일어난 겁니다. 지난달 말에 LG화학이 아람코 측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직원이 이메일을 받았겠죠. 이 담당 부서는 이메일과 계좌 명의를 확인을 했고요.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 대금 245억 원을 송금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해당 계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아람코 측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. 네.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. 그러니까 결국 LG화학 측에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. 알고 봤더니 이 계좌가 제3자의 계좌,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계좌였던 겁니다. 그래서 LG화학이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거고요. 이 거래 대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은 아람코 측은 받을 수 없다.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를 당한 건데 이메일을 통한 사기 이거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. 전형적인 이메일 해킹을 통한 이 대금 결제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. 이 해커가 기업 간 거래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들어간 거죠. 들어가서 거래 내용, 그동안에 어떻게 지금 두 회사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회사 명의를 도용을 해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두 회사는 문서 형식 이메일을 통해서 자주 오고 갔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런 돈을 보냈겠죠.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안 LG화학 측은 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외사부 쪽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. 검찰은 일단 LG화학 직원들을 먼저 불러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예.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이메일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.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. 한두 번 거래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이 사기 수법이 아무리 교묘해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. 이 대기업이 이런 결제 대금 사기 사건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. 예,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. 이메일 해킹을 통한 국내 기업의 무역 대금 사기 사건 피해 건수가요. 2014년에 7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61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. 이 최신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고 이 추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특히 이 소액이어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기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건과 좀 비슷한 국제무역 사기 사건 하나 좀 경각심 차원에서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.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이 대구에 있던 한 수출업체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캐나다 바이어와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데 수출 대금 2만 달러를 빨리 보내달라. 근데 바이어는 보냈다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우리 수출업체로부터 내부 감사 문제로 입금 계좌를 홍콩의 은행 계좌로 받아야 하니 협조해달라는 이메일 한 통을 받고 바이어는 돈을 성공한 겁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LG화학처럼 해커가 해킹을 해서 그 이메일을 도용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2만 달러를 그대로 날린 게 됐습니다. 자, 이런 경우가
너무 많다는 거죠. 예. 문제는 이제 240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LG화학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? 직접 LG화학 관계자를 상대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. 당혹해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.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대기업으로서 좀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영업이익이 2조가 넘기 때문에 240억이라는 돈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일반 중소기업은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 LG화학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. 이 사건은 거래선들에 대한 조직적인 이메일 해킹 사건이다.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니 양해해달라.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인데요. 이 사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도 LG라는 이름을 단 회사인 만큼 좀 충격이 컸을 듯합니다. 네,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못 본 과실도 있겠지만 뭐 상대 기업인 아람코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과실은 없습니까? 예, 이 부분은 LG화학 쪽이 아마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아람코 측에서 만약에 이 이메일 발신 과정이나 송금 과정에서 충분히 조금 더 꼼꼼히 체크했으면 이걸 적발하고 미리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. 또 한 가지는 해커가 이 아람코 측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방화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람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거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좌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확인을 했을 수도 있다.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수사 과정에서 아람코나 이 거래은행의 과실을 드러날 경우에 LG화학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. 그렇다면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쪽에서는 일단 손해 피해액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뭐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피해가 커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? 예.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LG화학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기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 LG화학을 대상으로 이 사기를 친 해커가 다른 기업에도 똑같은 수법을 했다는 이 정황이 지금 있습니다.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. 문제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국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쪽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메일 해킹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예, 참고로 이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사기 사건 당하지 않으면 몇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안 시스템이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보안 장치가 잘 돼 있는 상용 이메일을 좀 사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를 하고 있고요. 또 특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는 반드시 계좌나 무슨 다른 계좌 번호나 또 받을 분의 어떤 인적사항이 변경이 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.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부 남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예.